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6 조선 전기의 문화인데요. 오늘 포인트는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역사서 3개, 지도서 4개, 과학기술, 농업, 의학서, 건축물, 예술 이런 것들을 한 요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봤거든요. 다 봤기 때문에 저하고 이론 강의 한번 듣고 끝에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조선 전기의 문화니까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 임난 이전입니다. 그죠? 요때 문화유산들을 볼 건데 대부분 다 조선 초기에 이 태조부터 성종까지의 왕들이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님께서 뭘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다행히 우리가 핵심 주제 23에서 대부분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복습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먼저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를 딱 3개만 알면 됩니다. 자, 3개를 한번 미리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리고 고려사 동국통감.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나왔었고 요거는 성종이 동국통감을 썼다고 이전에 우리가 핵심 주제 23에서 봤습니다. 동국여지 승남하고 요 동국통감 2개.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은 먼저 요 내용은 어디에서 요 조선왕조실록을 쓰냐면 춘추관 실록청에서 씁니다. 춘추관 실록청에서. 근데 언제 쓰냐면 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왕이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왕이 죽어요. 왕이 죽으면 그때 춘추관 실록청에서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3개를 모아가지고 이 왕에 대한 업적을 이렇게 쓰는 거야. 어느 형식으로 쓰냐면 편년체. 편년체가 뭡니까? 그냥 순서대로 쫙 쓰는 거죠. 편년체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초가 뭐냐? 사초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이 있을 때 옆에서 쉴 새 없이 계속 뭐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사관이라 그럽니다. 사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이 쓴 말들을 적어 놓은 거를 다 사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정기는 이 왕이 살아있을 때 어떤 중요한 공문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공문서들.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 뭐 하는데요? 왕이 어떤 명령을 하면 이거를 하다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무슨 명령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3개를 가지고 춘추관 실록청에서 쓰는 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 사고, 그러니까 사서의 창고죠. 요 조선왕조 실록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창고가 4군데에다 이렇게 분산해서 4군데에다 똑같은 실록을 모아놨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쟁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 고려시대 때 많이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를 한 군데에다 놔두면 또 소실될지도 모르니까 4군데에 놔두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요 사고가 4개 중에 전주 사고 빼고 나머지 3개가 다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어유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 후기 때는 이제 5개 사고를 5개로 늘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겁니다. 전주 사고라도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요게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려사는 중요한 게 고려사니까 당연히 이제 고려의 역사를 썼겠죠. 근데 요 형식이 중요해요. 기전체로 쓰여졌어요. 기전체. 기전체가 뭡니까? 봉기, 열전, 세가, 연표, 지 뭐 그렇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기전체로 쓰여진 대표적인 역사서예요. 그래서 세종 때 쓰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이 됐어요. 요 고려사는. 그리고 동국통감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성종 때 쓰여졌죠. 성종 때. 근데 요것도 형식 편년체로 쓰여졌고 고조선에서부터 이제 고려 때까지의 역사가 여기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동국통감 제일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조선왕조실록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기본서로 가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 조선왕조실록 편년체 동그라미 별표.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로 쓰여졌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걸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닌데 태종에서 철종 때까지만 조선 왕조실록으로 보고 고종하고 순종, 우리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임금들이죠. 요 둘은 일제 강점기 때이기 때문에 왜곡이 많이 돼서 이거는 범위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내용. 국왕이 죽은 다음에 국왕 사후에 춘추관내 실록청에서 밑줄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등의 자료를 모아서 편찬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임진왜란 이전에는 4대 사고였어. 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살아남은 건 전주 사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보관하다가 임진왜란 때 이 일본 놈들이 또 다 아무튼 불지르기 좋아하는 놈들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그죠? 전주 사고물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돼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5대 사고, 5대 사고가 있는데 다 외울 필요 없다고요. 그냥 4개에서 5개로 늘었다고요. 그냥 적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는 간단해요, 내용이. 일단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전체 동그라미, 요 기전체. 고려사는 기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세가, 열전지, 연표 등의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 그래서 세종 때 편찬해서 문종 때 완성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 이것도 중요한 거는 편년체라는 거, 편년체. 자, 밑줄.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기록한 최초의 통사고, 그 다음에 서거정 등의 훈구파들에서 편찬됐는데, 서거정이 썼다는 것보다 성종 때 완성됐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 때 책이라고요. 조선 지금 전기 초기 때의 책들이야. 고려사하고 동국통감하고 아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하고 지도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동국지도, 동국여지승남, 해동제국기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4가지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하고 동국여지승남을 한번 봤어요, 앞에서. 그래서 4개를 먼저 정리를 좀 하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그냥 세계라는 뜻이고, 역대 국도는 세계의 수도, 역대 수도를 표시한 지도,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태종 때예요. 세종이 아니라 이게 세종대왕님이 하도 뭘 많이 하셔가지고 세종대왕 이외에 다른 왕들이 만들면 그게 되게 특이한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태종 때 만든 세계 지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이기도 하면서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동국지도는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 이게 그려진 건데 실측으로 인해서 군현별로 이렇게 지도를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동국여지승남 요 책이 또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인문지리서입니다. 인문지리서. 그러니까 인문지리서라는 게 뭐냐면 지도가 아니에요. 지도가 아니라 지도도 있고 그 지도에 왜 우리 여행책자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디 울산에 갔다. 그럼 뭐 이 울산에는 여기 뭐 현대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이 후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풍속이라던가 인물 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새로운 수령이 어떤 지방에 울산 쪽에 만약에 수령으로 간다. 그 울산에 있는 군이나 현에 수령으로 가게 되면 먼저 이 책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가 대충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고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문지리서예요. 인문지리서. 그리고 여기는 당군신화가 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당군신화하면 우리 고려시대 때 역사서 2개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꼭 생각하셔야 돼. 요거 당군신화가 수록돼 있어요. 동국여지승남.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는 이거는 신숙주가 일본 다녀와서 쓴 책이에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 해동제국기는 요거. 자, 그래서 먼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거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지금 보면 되게 못 그린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지도면 상당히 괜찮은 지도에 속했고, 특징이 중국은 엄청 크게 그렸는데 우리나라도 중국보단 적게 그렸지만 나름대로 크게 그렸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세 개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잘 못 그린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크기로 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을 가운데다 놓고 중국만 제일 크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중화 사상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크기를 이렇게 실제보다는 좀 크게 그렸죠. 요걸로 봐서는 우린 넘버 투야, 뭐 그런 어떤 자주 의식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야.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우리나라에선 최적으로 오래된 세계 지도. 자,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 이거 시험 잘 나와요. 태종 때, 태종 동그라미. 김사영, 이무, 이회 등이 작성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물론 기억하면 좋겠지만 못 외웁니다. 우리가 외울 게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며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요거. 그리고 뜻은 온 세상의 영토와 역대 왕조들의 수도를 한데 그려 넣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에서 세조 때에 걸쳐 정척, 양성지 등이 제작한 지도인데, 밑줄, 실측을 통해서 전국을 구년별로 지도를 만든 후 이를 모아 만든 지도. 요거 실측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동국지도.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동국여지승남. 요거는 동국이니까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 여지는 요 여자가 수레 여자예요. 여기 땅지자고. 그래서 마치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승람이, 그러니까 명승지를 관람하는 것처럼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그 지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적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국여지승남.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문지리서. 그래서 성종 동그라미, 성종 때 써졌어요. 성종 때 팔도 지리지와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참고하여 노사신, 강희맹 등이 저술한 최대의 인문지리서. 자, 밑줄, 각 구년의 연역,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이 아니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록. 요 오타가 났네요. 수록. 그 다음에 밑줄, 요거 당군신화 수록됐네. 당군신화. 그죠? 그러면 옆에다 적어놔야죠. 당군신화가 수록된 거 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도 적자고요. 지금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하고, 그죠? 일연의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 요거 적어놔야지. 다 당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 제국기 밑줄, 요거는 신숙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본 다녀와서 일본의 정치사회, 지리 등을 정리해서 저술했습니다. 요 내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윤리의례서는 우리가 이미 다행히 다 앞에서 봤던 거예요. 제가 삼강행실도 세종 때, 국조 오레이 성종 때, 그죠? 그래서 이건 충신, 효자, 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그림 동그라미,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까지 곁들여서 설명한 게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신숙주, 정척 등이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 요거 두 개. 이건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좀 쉬어도 되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보겠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세종 때 장영실이 발명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일단 우리가 세종 때 배운 칠정산, 요 별표, 칠정산 기억나시죠? 요게 역법서인데, 여기서 칠정이 뭐냐면은 7개의 별이에요. 7개.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하고 달 2개에다가 우리 태양계에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있죠. 그래서 지구 빼고 수, 금, 화, 목, 토, 요거 5개 더하기 태양하고 달하면 7개죠. 그래서 요 태양, 달,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토, 요 행성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건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세종 동그라미, 세종 때예요. 이것도
이순지, 김다음 등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별표. 한양을 기준으로 했어. 한양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원의 수시력이라던가 그런 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북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별자리를 북경에다 맞추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양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야. 한양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는 칠정사는 원의 수시력을 참고로 한 거는 4편.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한 거는 외편. 그래서 우리가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칠정산 내편 외편 그렇게 부릅니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치사한 공무원 시험 같은 거는 칠정산 내편은 세종 때, 칠정산 외편은 성종 때 만들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는데 둘 다 세종 때입니다. 요거 참 이상하게 문제 내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야.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이제 보세요. 천문, 시계, 측량 이런 거는 노비 출신 장영실이 참여하여 혼천이, 간이,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활자인, 갑인자 등을 발명했는데 보자고요. 이거 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일단 근데 좀 우리한테 생소한 거 요거 태조 때 밑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고구려 덕흥리 고분의 천문도 밑줄 그세요. 천문도라는 고구려 때부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님들이 그 이런 역법에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고구려 때 돌자리를 이미 새겨놨는데 고구려가 망할 때 이 새겨놓은 천문도가 대동강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바위에 새겨놓은 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선시대 때 태조가 발견해가지고 요거를 별자리 모습의 돌에 새겼습니다. 그게 천상열차 분야. 그러니까 고구려에 있는 천문도를 다시 돌에다가 새긴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거 언제? 요거는 태조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하고 관련이 있어. 고구려 천문도하고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이제 세종 때 장영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일단 혼천의 간이 요거는 천체 관측 기구예요. 그래서 간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이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혼천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경루하고 앙부일구는 물시계하고 해시계인데 자경루는 물 똑똑 떨어지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게끔 생겼죠. 자경루. 그 다음에 앙부일구는 그림자가 보이게 만든 거. 요거 해시계. 그 다음에 치국이는 요거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은 뭐 이런 앙부일구는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치국이, 혼천이, 자경루 같은 건 요거 2개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금속활자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개미자 요거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인쇄소를 설치하고 금속활자인 개미자를 주조했죠. 근데 이 개미자가 좀 약점이 있는 게 그 밀랍이 뭐 그 촌농 비슷한 그 본드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온도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름 같은데 이렇게 찍으려 그러면 글을 밀랍으로 고정을 시켰는데 이게 좀 흔들리고 이게 좀 잘 안 맞아. 그래서 세종 때 이제 갑인자를 요 개미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갑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발전. 이거 뭐냐면 나무 같은 걸로 글을 고정시켜 가지고 열과 행이 딱 맞게 진짜 아름답게 인쇄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거는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오케이. 이거만 알면 됩니다. 이 금속활자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서와 의학서, 천만다행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이미 다 봤어요. 일단 농사직설과 향약집성방은 알아야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죠. 농사직설이 제일 잘 나와요. 농사직설은 세종 때, 향약집성방도 세종 때. 그래서 세종 때 변효문 정초가 시험에 잘 나오면 정초를 보고 여러분들이 농사직설인 걸 맞춰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명 참여했으니까 참여해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자, 경험 많은 농부들한테 물어서 밑줄 우리의 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한 농업서적이고 현존하는 최고의 농서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입니다. 요 농사직설이 우리나라 실정에 이 경험 많은 농부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봐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예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도 나왔었죠. 요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약초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의학서적. 요거 향약 집성방. 요거 두 개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려시대 농상집요하고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왔어. 요 두 개는 새로 나왔는데 사실 요 둘은 농사직설과 향약 집성방에 비하면 많이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단 보자고요. 의방유치 뭐 좀 재채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의방유치 하면서 재채기를 했나? 자, 아무튼 의방유치 그러니까 요거는 뭐와 관련된 요것도 근데 세종 때예요.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의방유치. 자, 그러니까 이제 재채기하는 병에 걸렸으니까 5만 가지 백과사전을 의학과 관련된 백과사전을 썼다. 아, 너무 어거지다 제가 생각해도 그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거집니다. 근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랬을 때 한번 비웃었죠. 그럼 외워져요. 선생을 한번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면서 비웃으면 외워집니다. 의방유치, 그 다음에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 그 다음에 금양장록은 발음도 잘한데. 자, 요거는 성종 때 강희맹이 요 금양이 시흥에 지금 시흥 지방인데 요걸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 농사법을 정리한 농서래요.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기억해 둬서 기억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요거는 금양장로까지는 제가 시험에 나와가지고 우리 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실어놨긴 했는데 이 두 개에 비해서 나머지 두 개는 그래도 출제 빈도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핵심 23에서 봤던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요거 두 개는 3번까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4번은 옵션. 잊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무기 신기전. 요거는 화살 100개를 자, 신기전. 요것도 세종 때입니다. 화살 100개를 꽂아가지고 한꺼번에 쏠 수 있는 일종의 로켓포. 신기전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영화 신기전. 다음엔 건축물을 보겠는데요.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왜 중요하냐면 요게 우리 고려 시대에 배웠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 때 배웠던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팍 꺾어지는 거 똑같죠? 팍 꺾어지잖아. 여기도 팍 꺾어지고 조각까지도 매우 흡사하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 그래서 사진으로 얘네 둘을 딱 내놓고 비겁하게 어느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이렇게는 안 나와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차이는 여기 상륜부가 여기 경천사지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데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짧죠. 상륜부 부분이.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천 해인사 장경 판전. 요거는 원래 해인사 자체는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요 장경 판전이 요게 8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요거를. 근데 대장경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해인사의 장경 판전을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선 초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기록에는 세조 때 요 장경 판전을 좀 더 증축해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여기를 좀 보수 공사를 해라.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8만 대장 견이 아니라 경이죠.
팔만 대장경뿐만 아니라 요 장경 판전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소인 장경 판전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이거 요 장경 판전에 있었던 걸 현대 그 박물관 같은 데 옮겼는데 막 에어컨 시설이랑 현대 온갖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요거를 잘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막 더 이게 목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수축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옮겨 왔던 겁니다. 엄청나게 잘 만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종묘. 종묘는 역대 조선 왕과 왕비를 모신, 자, 그냥 종묘는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를 모신 사당이에요.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묘에는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정전이 있고요.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에 길이가 가장 긴 게 바로 요 종묘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요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개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을 볼게요. 궁궐. 자, 궁궐이 지금 5개가 나오는데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건 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좀 자세히 세세히 알아야 돼요. 일단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제일 먼저 지은 게 이 경복궁이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여기 있는 창경궁하고 쌍과로 3번에 나온 창경궁하고 다 같이 소실이 됐다가 복원도 한참 뒤에 대원군 때 복원이 됩니다. 요게. 그리고 이 경복궁이 원래 법궁이라고 그러거든요. 법궁이 뭐냐면 왕이 여기 살면서 일도 여기서 보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제 대소신료들이 와가지고 조회도 보고 그런 데가 법궁입니다. 법궁의 반대 개념이 요 창덕궁이 2궁이에요. 법궁이 제1궁이라면 2궁은 숫자 2는 아니지만 제2궁이라서 여기 뭔 일이 있으면 이제 2궁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법궁은 경복궁이었고 이게 도성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밑줄 북궐로 불리기도 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북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복궁이. 그 다음에 주요 건물은 조회를 실시하는 근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경회루가 있고 그 다음에 지편전을 세종대왕이 지편전을 어디에 설치했냐면 요 경복궁의 수정전에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건물 이름까지 좀 알아두셔야 돼. 경복궁은 다른 궁은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안 하는데 경복궁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이 근정전 앞에다가 조선총독부 청사 중앙청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거를 떡하니 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영삼 정부 때 요 조선총독부를 철거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거 명성황후도 요 경복궁에서 시해가 됐어요. 명성황후도. 자, 그래서 요 내용 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태조 때. 근데 경복궁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태조 때 만들어진 거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대원군 때 복원이 됐죠. 임진왜란 때 소실됐는데, 북궐이라고도 부르고, 근정전, 경회로, 수정전, 요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 지편전이 여기서 지어졌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 때 이궁으로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창덕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창덕궁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해군이 요거를 재건해요. 그래서 경복궁은 한참 뒤에 복원이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법궁의 역할을 한 게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여기 살아요. 창덕궁에.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화재로 소실됐는데 창덕궁이 가장 먼저 중건되어서 여기 조선 후기의 법궁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거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미리 배워두세요. 요거는 정조 때 규장각을 설치하는데 그게 요 창덕궁에 설치했어요. 창덕궁. 오케이? 됐어요. 자, 창덕궁하고 좀 이따가 배울 덕수궁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창경궁은, 자, 요거 지금 창덕궁은 태종 때 만들었죠? 창경궁은 세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인 태종을 위해서 창덕궁, 이궁이었던 창덕궁 동쪽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성종이 이 원래 수강궁이었는데 이게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고 궁의 이름을 창경궁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수강궁이었는데 창경궁이라고 바뀌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창덕궁 동쪽에 있다 그랬죠. 요 창경궁. 그래서 이 창경궁과 창덕궁 여기가 경계가 없어서 여기를 합쳐서 동궐이라고 불렸습니다. 동궐. 아까 경복궁은 뭐였어요? 북궐이었죠. 북궐. 근데 요 두 개를 합쳐서 동궐이라고도 불렸다. 그래서 창덕궁은 정치적으로 많이 쓰였고 창경궁은 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데, 이 일본 놈들이 또 일제시대에 요거를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해놓고 창경원으로 격화시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 세대나 그런 분들은 창경궁보다는 창경원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창경원이었어요. 창경궁으로. 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진짜. 생각수로 열받네. 자, 아무튼지간에 아무튼 일본 놈들 하는 짓 보면,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그래도 얘네들이 한 짓 보면은 진짜. 자, 아무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덕수궁 보시죠. 덕수궁 119페이지. 덕수궁은 요거는 원래 임진왜란 때 궁 3개가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선조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한양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사절을 임시 궁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광해군이 여기를 정식 궁궐로 삼아서 이름을 경운궁으로 했습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 덕수궁의 사연이 이렇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덕수궁은 뒤에 훨씬 중요해요. 뒤에. 왜냐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를 때 대한제국의 황궁을 경운궁으로 사용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조선 후기에 중요한 건축물이 석조전이 나오거든요. 석조전을 이제 덕수궁에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름이 경운궁이었는데 요 고종이 황위에서 물러나니까 순종이 아버지가 좀 오래 사시라고 고종의 장수를 빌면서 덕수라는 궁호를 지어서 덕수궁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덕수궁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요 석조전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석조전 때문에 고종이 그리고 대한제국 황궁으로 아관 파천 이후에 일로 돌아와서 여기를 황궁으로 사용했다는 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도 되지만 뒤에 그 대한제국을 배울 때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이따 배우겠지만,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를 시킵니다. 경운궁에. 그리고 경희궁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서골로 불렀고 창덕궁이 중건된 이후에 광해군이 새로 지었는데 경희궁은 그렇게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튼 간에 요 경복궁은 무조건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은 얘네가 이궁이었고 나중에 규장각을 짓네. 요거. 그러니까 이 궁궐하고 연결돼 있는 내용 있죠. 그거를 좀 알아둬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창경궁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보시고 동궐로 불렀다는 거. 요거 창덕궁과 함께. 그리고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에. 그 다음에 덕수궁이 요 나중에 뒤에 가면 되게 중요해져요. 요 내용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경희궁은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술에 대한 내용. 악학괴범. 이거 성종.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악학괴범 성종. 요거. 앞에서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세종이 안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세종이 아니라 성종 때 요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해서 편찬한 음악 이론서입니다. 요거. 앞에서 박기의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분청사기도 요거 우리 고려시대 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청자에다가 백토를 이렇게 분칠하듯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회청색의 도자기이며 요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초기 15세기까지 유행하다가 이제 16세기에 백자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 분청사기는
이렇게 생겼고, 백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자, 요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림을 두 개를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좀 암기가 필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하고 고사관수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몽유도원도는 요거는 사연도 좀 중요해. 세종대왕의 아들이 안평대군이 있었어요. 수양대군의 동생입니다. 세조의 동생이에요. 이 안평대군이 꿈을 꿨는데 막 무릉도원에 있는 막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 이야기를 듣고 화원이었던 안견한테 내 꿈에서 이렇게 놀았거든 하면서 자기 그 경치를 그렸는데 그거를 그린 게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 그 다음에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요거는 선비가 바위에 물을 바라보면, 이 고사가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선비가 관수, 물을 이렇게, 지금 좀 해상도 높은 걸로 볼게요. 이 그림은. 자, 여기 지금 선비가 이렇게 밑에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서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높은 곳에 있는 선비가 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요거.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몽유도원도하고 고사관수도가 이 그림 자체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려 후기 때 되면은 신윤복, 김홍도 뭐 이런 화가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림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 그림 두 개가 나오면 요거는 조선 전기지 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자, 포인트. 일단 조선왕조실록, 요 역사서 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편년체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왕이 죽은 다음에 춘추관 실록청에서 사초시정기 승정원 일기 요거를 바탕으로 써줬죠. 고려사, 기전체, 동국통감, 편년체. 그 다음에 지도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지도, 그리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중요한 건 태종 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동국지도, 동국여지승남. 요 동국지도는 사실 나중에 영조 때에도 동국지도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거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잠깐 만납니다.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요거는 인문서였다는 거. 인문지리서. 해동제국기 신숙주가 일본에 대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요 칠정산 세종 때, 나머지 혼천이,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요거 갑인자까지 다 요거 세종 때. 그 다음에 개미자는 태종 때. 그죠? 그 다음에 농업의학서도 농사직설,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다 세종 때 쓰여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양장록은 성종 때 강희맹이 썼는데 요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특히 요거 두 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건축물은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궁 5개 중에 경복궁을 위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품은 분청사기가 고려 말에서 15세기까지 유행하다가 이제 점차 백자가 유행하게 되고,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 다음에 고사관수도 두 개는 여러분들이 그림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만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는 다 풀리거든요.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